오늘은 그 셰익스피어 작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작품을 하는데 뭘 할까? 뭐 다 좋고 그런데 조금, 이랬었단 말인가? 내가 그동안에 생각한 거가 아니네. 뭐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 해서 베니스의 상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을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아는 게 대충 그까지입니다요. 조금 들어가면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이며 쟁점이 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 모르고 그것이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에 있어 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베니스의 상인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이제 첫째로 제목이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그럼 누가 상인이냐 이거지요. 제목이 보통 주인공 뭐 햄릿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베니스의 상인 하면 베니스의 상인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리고 상인하면 이 물건을 저쪽에 갖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로 보면 교역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베니스의 상인하면 샤일록을 압니다. 샤일록을. 샤일록은 상인이 아니거든요. 샤일록은 대금업자입니다. 보통 이제 고리 대금업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반유대주의 정서가 셀 때 좀 고리를 붙이고 대금업자 해도 되는 겁니다. 상인은 처음부터 나오는 이 샤일록한테 돈을 빌리는 바사니오라고 나오는데, 이거 안토니오라고 나오는데, 안토니오가 상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럼 주인공인가? 그 사람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면 안 되는가? 뭐 주인공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작품을 쭉 따라가면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그걸 깡그리 무시했는데 요새는 그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2000년인가 나온 알 파치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에도 좀 그런 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금방 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알 파치노가 주인공으로 이제 나왔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 이거지요. 그 옛날부터, 뭐 크게 옛날은 아닙니다만, 베니스의 상인을 영화로 만들고자 이러면 꼭 가장 센 배우는 이제 유명하고 개런티를 많이 받는 배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꼭 샤일록 역을 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샤일록이 주는 그 어떤 충격이, 그리고 그 막 악랄했던 거, 수전노적인 거, 몇 가지가 그 당시, 셰익스피어 당시하고 한 100년 동안, 무대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샤일록을 주인공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샤일록은 중간에 나오다가 안 나와요. 주인공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뭐 중국영화에 칼 맞아 죽으면, 영화 끝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샤일록이 안 나오고 연극은 쭉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극에서 누가 주인공인가? 그러면 연극에서 주인공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샤일록이 있고, 그 다음에 베니스의 상인 했을 때 상인인 안토니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한 명 나와요. 포샤라고 막 엄청납니다요. 뭐 그런 사람이 지금 딱 이리 정치를 하면 뭐 조금 세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뒤에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하면 살을 떼가겠다 이러잖아, 그죠? 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1파운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살을 떼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생긴 사람이 안토니오입니다. 근데 갑자기 딱 법학자가 나와가지고 떼가시오. 하지만 그 서약의 계약서에 살만 떼간다고 그랬지 피는 뗀다 하는 것이 없으니까 피를 빼고 떼가시오.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포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셰익스피어 시대 때, 그때는 16세기인데
할 수 없었으니까 남장을 하고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박수 치고 와 이러거든요. 포샤가 뭐 세상에서 최고인 여자 법률가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법률가 하면 뭐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 변호사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에서 여자들 로스쿨을 맹글었어요. 이제 동부 지역에서. 그 전에 이제 여자들은 못했거든요. 이 변호사라든가 이 법관을. 그걸 만들었을 때 그 로스쿨 이름이 포샤 로스쿨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름이 지금은 뉴 잉글랜드 로스쿨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샤가 일단 주인공으로 제가 이제 할 텐데, 이 포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것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샤가 결혼한 남자,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을치기 같이 살았어요. 세상에 친구한테 은치 살다가 돈 많은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많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청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 청혼을 하러 가는 처녀가 포샤고 청혼을 하러 가는 남자가 바사니오입니다. 바사니오가 청혼을 하러 가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청혼하러 갈 때는 그래도 좀 옷도 차려입고 하인인 척하고 쫙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그동안 엄청나게 빌붙어 살던 친구 안토니오, 이 사람은 베니스에서 너무나 부자입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가서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3,000 다카트만 빌려주라고 그래요. 3,000냥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3,000냥을 좀 빌려줘라.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벨몬테락 하는 섬에 굉장히 상속을 많이 받은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데 내가 청혼을 하러 가려고 한다. 그럼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멋진 걸 하고 좀 옷도 차려입고 가는데 한 번만 빌려다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신세지 갖고 한 거 많은데 요번 마지막이다. 이러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그냥 먹이 살렸어요. 빌려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 시대가 이제 국제 교역을 할 때거든요. 내 상선이, 큰 상선이, 여기 멕시코를 하는 이름이 나와요, 세상에. 멕시코도 가 있고, 트리폴리도 가 있고, 트리폴리 북아프리카 아닙니까, 그죠? 어디도 가 있고 해서 지금 현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워낙 신용이 높으니까 내 이름 대고 나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리라. 그 돈을 그때 이 대금업 자체가 불법이라 가지고 유대인들만 묵고 살기 위해서 대금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샤일록을 찾아간 겁니다. 샤일록을 찾아가서 기분 나쁘지만 유대인 3,000 다크만 좀 빌려줘라. 같이 가서 안토니오가 그런 말을 해요. 3,000 다크만 좀 빌려주라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잘난 네가 돈 많다고 그러고 나를 개새끼 하면서 많은 데서 유대인이라고 얼굴에 침도 뱉고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돈을 빌려주라 하냐. 근데 그렇게 이제 갑자기 입장이 거꾸로 됐잖아. 그죠? 이 갑을 관계가. 뭐 그러니까. 그런데도 욕을 하면서 빌려주라고 하니까, 빌려주겠다고. 하지만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이자가. 그냥 재미로 기한 내에 못 갚으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살 1파운드만 떼자. 이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근데 배만 들어오면 3,000냥은 그 사람한테 돈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 청혼을 하러 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샤일록을 중심으로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뭐 꼭 특정한 인종이 아니라 어떤 이 외부인에 대한 소수 인종에 대한 막 멸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러고 보면 이제 샤일록도 그런 면을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샤일록이 그렇게 정말 나쁜 놈이기는 한가? 샤일록의 이제 그 작품을 읽어보시고 이러면 나쁜 놈이기도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만약에 샤일록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유대인 이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나라 누구는 나쁜 놈 일본하고 같을 겁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는 샤일록을 그릴 때 뒤에 보면 자기를 그렇게 욕하느냐,
그리고 이제 하는 대사입니다. 대사에 우리 유대인들도 병 걸리면 아프고 독 먹으면 죽고 간지럽히면 간지럼 타고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왜 인간 취급을 안 하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 엄청난 발언일 수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영국 셰익스피어 시대 극장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공연을 봤대요. 굉장한 거지요. 어떤 정치 집회에도 그 당시에 2,000명 안 모이는 겁니다요. 2,000명이 모인 데서 보면 처음부터 사람이 우리도 집회 나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듣거든요. 이리 있다가 듣고 이러는 거예요. 듣는데 막 유대인이 너무 옳은 이야기를 해. 와, 유대인 맞네. 이러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세게 하는 말은 나를 그렇게 욕하는데 왜 당신들은 나는 그렇게 이제 뒤에는 욕하는 게 뭔가 하면 욕을 하면서 뒤에 이제 재판을 할 때 돈을 못 갚게 됐거든요. 이건 이제 그거하고 연결해서 뒤에 또 한번 연결할 겁니다. 못 갚게 되고 죽게 됐으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자비가 어쩌고 이래 이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샤일록이 나는 못한다. 샤일록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막 맺힌 모든 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한테 그래 놓고 왜 나한테는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당신들은 그렇게 자비 좋아하고 인간 좋아하는데 집에 있는 노예 해방시키고 노예들도 푹신한 침대에 자게 하라고. 당신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나한테만 자비를 강요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당시에 연극을 본 사람들도 사실 속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그죠? 요새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비를 베풀어라.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소리 하는 거는 뭐 거의 없어요. 꼭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라. 베풀 사람은 자기인데. 그죠? 그런 것들이 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깐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을 잘라 가시오. 그러니까 막 샤일록은 좋아서 와 정말 명판관 났다고 막 연극 같은데 보면 칼을 갈고 있어요. 이제 자르려고 칼을 갖고 왔습니까? 갖고 왔습니다. 저울을 갖고 왔냐고 딱 1파운드 잘라 갖고 왔습니다. 딱 자르려고 하니까 이제 막 죽게 생겼어요. 이 안토니오는. 그러니까 잠깐 피를 깎으면 안 되는데 이라고 피를 이제 못 자르게 할 뿐더러 피를 보게 할 의도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법률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논쟁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베니스는 이 동쪽이면 이제 터키 이슬람 세계하고 서쪽 서유럽하고 이 교역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건 자유롭게 무역에 종사하는 걸 법으로 보장해 놓은 겁니다. 법으로 보장해 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와야 돼요. 동쪽에서 터키 사람도 가지고 오고 이슬람도 가져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방인이 우리 베니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목숨을 빼앗고 전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일록, 너 의도했건 안 했건 우리 시민을, 안토니오 상인을 피를 보려고 한 거는 심장에서 이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에 처한다 이겁니다요.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종을 해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 개종을 하라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이 작품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 보고 개종해라. 이런 것들은 죽으라 이 말이거든. 정신적으로는 죽으라 이겁니다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한다. 이래가지고 겨우 살려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샤일록이 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샤일록을 만약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게 끝나요. 이거는 코미디가 아니고 비극입니다. 완전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샤일록이 이걸 이제 재판을 볼 때, 그럴 때 아까 포샤 로스쿨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가장 훌륭한 재판관인가, 가장 훌륭한 법학자인가? 요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사람은 계약서를 돈을 3천 닦아서 못 갚았어요. 그 돈을 못 갚았으면 그러면 그 계약서대로 이행 안 한 거, 이것만 법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하면 이 민사사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재판관 같이 온 이 포샤가 남장을 해갖고 발드자라고 와가지고 갑자기 형사사건으로 바꿔요. 이거는 이제 시민을 위협했으니까 이 형벌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바꾸는 게거든요. 사실 형사사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을. 그러니까 법을 베니스의 가장 기득권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샤일록 한 명 죽이려고 민사를 형사로 바꾸고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거 갖고 막 웃고 재밌게 지냈지만 요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그 전에 뭐 월말 김어준하고 셰익스피어 한 달에 하는 거 있어요. 뭐 둘이 막 떠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가 이제 이 윤석열이가 그 공무원일 때입니다. 파면되기 전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보냐고.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검사라든가 고위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어. 그런데 고발을 했는데 당한 사람은 검찰에 불러가고 조사를 안 해요. 그런데 고발인만 10차례, 20차례 불러갖고 고발인 조사만 하는 겁니다. 피고발인 조사는 안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고발한 사건을 안 하고 명예훼손으로 거꾸로 걸고 넘어져라는 걸 우리가 사실 윤석열 때 엄청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그냥 확 지 맘대로 하구나. 요새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이 샤일록의 비극으로 보면 굉장히 현재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사법 부의 개혁, 포괄적인 사법 개혁뿐만이 아니고 사법 부의 개혁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법체계 전반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기득권의 어떤 부분으로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묘하게 지켜온 이 샤일록의 재판을 통해서도 굉장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샤일록 하면 기괴하고 이렇게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영화로 보면 그럼 샤일록이 퇴장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제 이 연극을 만든다 이러면 그 샤일록이 그러면 좀 죽이 뿌려야 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어떤 소수 인종 중에서도 인종으로 안 치는 뭐 나쁘게 하면 벌레 같은 인간인데 죽여 하고 끌고 가 하면 끝나는데 안 끌고 가요. 그러면서 제가 요새 좀 지금 뭐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형을 당했고 개종을 양심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재산도 다 빼앗겼어. 그러니까 나중에 좀 물러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게 퇴장 물러가. 그러고 나서 퇴장하고 이제 연극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퇴장하는 장면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옛날 영화에서는 그냥 퇴장해 하면 나오다가 퇴장했어요. 샤일록은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안 중요하다는 건 뭐인가 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샤일록의 비극으로 본다면 이런 어떤 기득권의 횡포와 이 소수인종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조리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이 거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을 볼 때 이해를 안 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이상 영화를 만들 때 그리 만들면 요거도 묻거든요. 깨어있는 시민들한테 이 자식 너는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때 샤일록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일 읽고 있는 걸 굉장히 길게 잡아줘요. 그래서 보면 그 알파치노 나오는데 보면 알파치노의 그 표정이 그것도 이탈리아계 아닙니까, 그죠? 알파치노니까 쫙 있는 거 보면 너무 좀 어려운 감정을 표현하는 굉장히 고도의 용어를 쓰면 굉장히 짠해요. 짠하다 하는 게 진짜 참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진짜 안 됐어요, 대기. 옛날에는 별거 아닌데 그냥 이상한 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샤일록 하면 수전노다 뭐다 이것만 아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샤일록. 우리가 지내감수로 어떤 삶에서도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특히 모든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동을 해도 나 이유가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샤일록은 이래서 가장 유명하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요. 제가 봐도. 왜냐? 중간에 나가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름도 안 나와. 샤일록이라고 하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가 주인공일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처음에 돈을 빌리러 왔잖아요. 친구한테. 처음에 이제 바사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안토니오한테 3천하니까 너무 싸 보이니까 3만으로 합시다. 3만 장만 빌리줘 하니까 자꾸 물어요. 뭐 하려고 그러냐고. 나도 소문으로 들었다. 네가 어떤 여자한테 간다 하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줘 하고 쭉 설명 듣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 못 빌려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샤일록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갔어요. 돈을 빌리러 갔는데 빌리러 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가서 이제 그러면 뭐입니까? 청혼을 해요. 그 청혼하는 게 또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 겁니다. 근데, 그거 나왔단 말이가. 일이 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돈은 억수로 많이 물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로 보면 결혼을 하면 그게 남편 돈이 되거든요. 남편 돈이 돼요. 그러면 신랑은 네 마음대로 해라. 내지는 신랑을 누구누구랑 해라. 이거 안 해주고 괴짝을 3개 놔두고 금으로 된 괴짝, 금으로 된 괴짝, 그 다음 은이야 되죠. 은으로 된 괴짝, 납으로 된 괴짝. 괴짝을 3개 놔두고 신랑이 오면, 이제 청혼자가 오면 요걸 보고 괴짝 하나를 열으면 그 안에 초상화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초상화를 택하는 남자랑 결혼해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이제 한탄을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살았을 때도 꽉 잡고 있더만 죽어서까지 나를 꽉 잡네. 이렇게 말하는, 달리 말하면 그건 이제 요새 뭐 일부는 여성의 지위가 사실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꼼짝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자기 선택권이 없이 남편과 결혼하면 또 남편한테 모든 재산이 넘어가는 이런 가장 비참한 여성 처지를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청혼자들이 많이 와요. 딱 오니까, 역시 금이야. 금. 근데 이제 저 아버지가 못 됐어요. 너도 와서 계약서를 씁니다. 앞으로 네가 연 계짝은 무슨 계짝을 열었는 거 절대 말하지 않겠다. 말하고 나가면서 야, 나 금계짝 열어갖고 뺀지 묻다 하면 딴 사람 금계짝 안 열면 되잖아요. 절대 말하지 않고. 그래서 저 아버지 너무 못됐어. 앞으로 절대 청혼하고 실패하고 나서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까지 시켰어요. 처음에 금계짝을 딱 연 겁니다. 금계짝에 보니까 그림이 딱 초상화가 나와야 되는데 글씨가 쫙 나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면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많이 들어본 거잖아, 그죠? 그 중학교 영어 그 참고서에 나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그리고 다 이제 몇 사람이 그 실패하고 갔어요. 그런데 요 바사니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바사니오는 서로 둘이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아 있는 사이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번 놀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바사니오가 오니까 제가 내 신랑을 해야 돼. 잘못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힌트를. 이걸 그냥 쓱 넘어가면 몰라요. 옛날에 나온 그 이론서들이나 이런 데 그걸 넘어갔는데 독일 사람도 오고 저쪽에 저 어떤 왕자도 오고 막 모로코 왕자도 오고 이런데 그냥 빨리 하라고 그런데 포도주도 한 잔 주고 음악도 틀고 요새 같으면 분위기 확 띄어가지고 노래까지 하나 불러줘요. 노래까지 불러주고 탁 하니까 등신이 아니면 그 노래를 들으면 이거는 무슨 기구나 무슨 개짝을 열으라 하는 기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등신이라도 그거 들으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를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걔는 뭐 말해줘도 뭔 말인 거 모르고 그냥 야 폭탄이나 말아와 이랬을 겁니다. 그죠? 뭐 눈고 뭐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납계짝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납계짝에. 납계짝에 초상화가 들어있어요. 답이 이제 납계짝입니다. 그 납이 이게 이제 이 번역을 하고 이러면 참 너무 어려운 긴데 납이 영어로 lead입니다. lead, L-E-A-D. 그렇게 이제 영시에는 이제 가군이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라라라라 이렇게 끝나요. 라라라라 라라라라 이렇게 이제 모음으로 끝내요. 그 시에 브레드 너리쉐드 무슨 애드로 다 끝나는 시를 하는 겁니다. 가수한테 노래를 시키는데 애드 해요. 우리식으로 이제 하면 뭐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디서 납니까? 그대는 어디에서 납시였어요? 다 납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는 어디로 나비는 뭘까요? 하면 그들은 대충 납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셰익스피어 자꾸 힌트를 줬다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힌트를 준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납을 이제 고른 겁니다. 납을 딱 골랐어요. 근데 딱 여니까 쫙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이제 바사니오는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 재산 다 물려받은 게 여자를 통해서 자기한테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사니오라 하는 아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친구한테 빌부터 살았어요. 안토니오한테. 그리고 옷도 해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해입고 아직 재판하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옷 쫙 입고 차려갖고 이제 와서 청혼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첫날 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첫날 밤을 보내면 또 연극이 끝나요. 첫날 밤을 보내는 걸 그다음에 연극으로 못 하니까 첫날 춤추고 결혼 축하연을 하면 코미디는 끝이 나거든 보통요. 그래서 딱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 말 이 여자는 이제 호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표시 안 나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내 말대로 하고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말고 이 괴짝을 선택하게 하라 이랬잖아, 그죠? 근데 살짝 답을 준 겁니다. 요새 이런 거 수능에 이랬으면 끝나는 겁니다. 뭐 교육부 장관 다 날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고른 신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베니스의 상인에서 제가 보고 반지를 하나 줘요. 반지를 딱 점수로 이 반지를 끼고 있어라. 그리고 죽어도 빼지 마라. 이걸 빼는 순간 나하고 끝인 줄 알아라. 그보다는 셰익스피어 대사는 멋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안 그러고 이제 사랑이 끝난 것으로 알겠고 어쩌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안 뺀다고 약속을 해요. 결혼식 날 약속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결혼식 날 나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럴 때 가장 독한 남자는 뭐 그런 걸 알면서 물어봐. 이 정도 말하지. 그거는 살아봐야 알지. 10년 후에 다시 토론하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얘는 이제 돈이 친구한테 빌붙어 살다가 부인한테 빌붙은 걸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뺀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하기 전에 편지가 한 장 온 겁니다. 편지가. 갑자기 편지가 왔어요. 이거는 베니스의 사인할 때 잘 자세히 읽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편지가 뭐라고 왔는가 하면 친구 안토니오한테 온 겁니다. 뭐 내용 간단해요. 친구야, 그래 뭐 잘 됐나? 예의상하고 배가 이제 멕시코하고 아까 트리폴리하고 나갔던 배들이 난파를 당해가지고 다 못 오게 돼서 그 알거지가 됐다. 그래서 돈을 못 갚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형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피를 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살을 1파운드. 1파운드 하면 보통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400 몇 g입니다요. 불고기 1인분은 돼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0.몇 이라면 안 되니까 영국에서 이제 무게 단위 파운드를 쓰니까 1파운드가 400 몇 g입니다. 굉장히 조금 떼면 안 죽거든요. 좀 푹 찔러가지고 떼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죽는다 하는 것까지는 좋아. 죽기 전에 네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원이 없겠다. 친구가 이게 죽지. 이 결혼한 사람을 왜 보자해. 그 다음에 네 얼굴만 한 번 본 다음에 그동안에 나에게 진 모든 빚 이거는 다 그냥 나는 생각도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재촉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묘하게 나옵니다. 날 위해서 와라. 달리 말하면 이 표현에 나와요. 나를 사랑한다면 달려오지 그 외에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마라. 딱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리상 친구가 죽게 되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날 밤을 가야 돼. 첫날 밤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 죽게 생기는데 갈 것인가? 막 얼굴이 파래졌대요. 파래진 게 아니고 하얘졌다 하네요. 하얘지니까 이 포샤는 얼마나 노련합니까? 그죠? 아버지까지 속이고 신랑도 이래갖고 딱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촥 맛이 갔어요. 서방님 와그라요. 그래도 사투리 썼을 겁니다. 이탈리아 그 벨몬테니까 사투리로 서방님 와그라요. 갑자기 와그라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쩌고 하니까 이제 저는 서방님의 뭐 하인이고 이러니까 편지를 좀 봐도 될까요? 편지를 딱 보니까 뭔가 이제 모든 계획이 막 모든 프로젝트가 쫙 짜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얼마 빌리냐고 아까 3만 하기로 했죠. 3만 양 하니까 6만 양 준다 하라고. 안 되면 9만 양 준다 하라고. 그래갖고 빨리 풀어내라고. 이제 그러니까 가요. 알았다고. 이제 돈은 있겠다. 그럴 때 이 여자는 또 이제 다른 또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인들한테 나는 남편이 재판정에 갔다 올 동안에 기도원에서 조용히 남편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집에 있고 이런 걸 알리지 마라 하고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급하게 재판정에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샤일록 재판하는 과정의 첫 대목이 되는 겁니다. 와서 그래 돈 배로 줄게. 샤일록 돈 필요 없다. 더블. 보통 더블 하면 넘어갑니다. 그죠? 안 넘어가요. 더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가 아니고 베니스의 공작은 안토니오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 이걸 살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유명한 법학자 한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법학자가 아파서 못 오고, 그리고 그 사람 대신에 젊은 법학자가 오는데 이게 변장하고 오는 포샤가 온 겁니다. 그리고 포샤가 딱 와서 쫙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희한한 법놀이를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민사를 형사로 바꾸고. 그래서 김어준하고 뒤에 할 때는 이게 바로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구속을 다 일수로 생각했는데, 날짜로. 갑자기 어떤 변호사가 훌륭하신 분이 나타났고, 좀 더 이 구속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시간으로 계산해라. 요리 됐잖아, 그죠? 지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와서 아까 한 것도 기기묘묘한 민사에서 끝내야 될 걸 형사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풀려난 거지요. 풀려나고 아까 이야기한 샤일론 그렇게 이제 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자세히 따지면 연극이 진짜 재미난 부분인데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내 그냥. 뭐인가 하면 그리고 이제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그 대사들도 그래요. 막 말도 안 되는 이 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친구를 살렸어. 이 친구는 안토니오는 저 여자 때문에 자기가 산 겁니다. 너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하나 하겠다고. 선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막 베니스고 이래도 그때 뭐 이탈리아 그 유명한 그 명품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명품 백을 할 수는 없고. 명품 백 못 하죠. 그때 뭐가 유명했죠? 샤넬은 프랑스 같다. 그죠? 이탈리아 많잖아. 그죠? 아직 안 됐어요. 베니스에서는 나오는 게 별로 없네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됐다고. 우리는 뇌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됐다고. 그리고 장갑을 벗으라고. 근데 장갑을 딱 벗으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장갑 다 좀 살만한 사람 장갑 끼고 있잖아. 그죠? 장갑 딱 보면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를 주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반지를 주래. 와, 이 줄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이 남자는 자기 마누라를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반지를 주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이제 관객들은 너무 재밌을 겁니다요.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이거 싸구려라고. 딱 얼마나 열받겠어요. 뭐야 자식 내가 최고 좋은 거 해줬는데 이거 값어치도 없고 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걸 사주겠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포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도 안 주는구나. 그렇지만 싸구려라 한 거는 마음에 걸려. 연극을 이리 해야 사람이 재밌으면서 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포샤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 말로는 고맙다 해놓고 그 빈말로 하지 실제로 뭘 해달라 할 때 하는 그런 사람 못 봤다. 당신도 그냥 빈입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됐다고. 내가 뭐 반지 하나 때문에 그런 줄 아냐고. 딱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는 저 여자 때문에 살았는데 여보게 줘버리세. 그래요. 주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부인한테 결혼하자마자 받아서 하니까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너를 그동안에 생각해오고 네가 나를 생각하는 이걸 합하면 그 부인 반지만 못하겠냐고 이렇게 막 대사를 해요. 그럴 때 옆에 싹 해갖고 나 다 듣고 있다 이 대사를 또 하는 겁니다. 이 포샤가.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럼 내가 설득하겠다 둘이 하니까 반지를 빼주는 겁니다. 반지를 빼줘요. 지가 안 빼주고 안토니오가 빼주라고 하니까 빼주는 겁니다. 이제 반지를 쫙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수를 그 시간에 좀 그 반지를 함부로 반지 빼면 안 됩니다. 요새는 솔직히 외상도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 그 가짜 반지들 우리 대학생들 술집에 외상해주러 가면 함에 시계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벨몬테 이제 원래 자기가 이제 빨리 가서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첫날을 보내러 이제 친구랑 안토니오랑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딱 먼저 포샤는 이제 먼저 와서 복장을 바꿔 입고 딱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 친구 안토니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 오셨다고 요새 말로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세 많이 졌다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식 반지 별거 아니라며 딱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잖아요. 네가 반지 빼라며. 그리고 신랑 보고는 덩신같이 너 뺐지. 아직까지 나보다 얘가 더 좋단 말이지.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딱 그러고 이제 이리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해야 되잖아, 그죠? 반지 한번 봅시다. 반지가 없는 거지요. 이제 이 결혼 생활은 끝났어요. 여기서. 그럼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쨌냐고 하니까, 이 친구를 정말로 죽게 생긴 걸 살리게 하고, 이랬던 이 친구를 이래가지고 막 이리 빼줬다고. 그걸 누구한테 빼주냐 하니까, 그 젊은 법관한테 빼줬다고. 이 사람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하면 더 끝나는 겁니다. 어디 갔노? 배 타고 오다가 빠졌나? 이러면 이제 딱 이리 되는 거지요. 그래갖고 이리 하니까 이제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 첫날 밤을 안 보내고 반지를 끼고 있는 자와 첫날 밤을 보내겠다. 나는 그 반지를 낀 사람을 사랑하고 반지를 낀 사람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빌고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토니오까지 나오고 나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한 번 봐주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필요 없고 하지만 겉으로는 뭐 난 하여튼 그냥 반지 있는 사람과 잘 테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마시오. 이러니까 둘이가 이제 큰일 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이 어떤 순간에 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반지를 보여주는 게 그냥 자식아 여기 있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 반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제 보기에 굉장히 이제 다른 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반지를 이제 딱 보여주는 겁니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 반지가 그거가 있노? 그거 만나면 어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안 뺄기냐고. 또 안 뺀다 하지. 그지요? 안 뺀다 하지요. 그래도 믿을 수 없다. 당연히 믿을 수 없지요. 결혼을 하자마자 반지 뺄기가 하니까 추구도 안 뺀다 하고 뺀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한 뺐어. 뭐, 그 다음에는 뭐 딴 손가락에 끼우지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또 그 약속을 어길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추구도 용서를 못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 용서를 못 하는 게 가슴 깊이 우러나는 정오가 아니고 이 보면 다 계산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남자를 꽉 잡아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꼼짝 못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앨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안토니오가 그 상인입니다. 상인이 내 영혼을 걸고 자기가 맹세하겠다고. 앞으로 이 친구 절대 그럴 일 없겠다고. 나를 걸고 자기 영혼을 걸고 안토니오가 맹세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말로 하면 야 잘못했다 해. 이래갖고 다시 이 여자로 그 이제 포샤 안투로 이 바사니오 이러면 굉장히 헷갈리잖아, 그죠? 그 이제 원래 그 좀 얼빵한 애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작품을 만약에 안토니오의 비극으로 보면 안토니오가 이 작품이 처음 시작할 때 안토니오로 시작해요. 끝 장면까지 안토니오는 나와요. 처음에는 포샤, 샤일록 나오지도 않아요. 중간에 나오고 이제 그거의 중심을 포샤가 다 끌고 가지만 또 아까 좀 전에 한 이 재판을 하는 장면에서 샤일록이 주는 이 강렬한 인상 때문에 워낙 우리한테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이런 게 각인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에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은 바사니오입니다. 바사니오이고 상인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 처음 뭐라고 하는 거 와 이리 슬프노 그래요. 영어로 하면 sad하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애들이 이제 재밌게 하려고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배를 세계 각국에 보내놨는데 풍랑이 치면 어떨까. 이때 이제 그때만 해도 셰익스피어 시대니까 유럽은 그좀 뭐 그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었겠지만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 없습니다. 태풍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세게 부는 겁니다. 그런데 와, 저쪽에 그 아메리카 대륙 밑에 가면 뭐 여름 되고 이러면 하리케인이라 하는 엄청난 바람이 분다 하더라. 이런 걸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제요. 유럽에는 경험해 볼 수가 없거든요. 북해 이 대서양 저 위쪽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 막 그런 게 불어가지고 배가 어떻게 뭐 난파됐을까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사실 그 한 겁니다. 그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배가 또 어찌 될까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속으로부터 슬프대요. 그래서 이제 요새 생각은 이 사람 왜 슬플까? 그래갖고 이제 바사니오가 친구야 마지막이다. 3만 양만 빌려줘. 빌려주는 게 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줄 때 어떤 여자인데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 이러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좀 보기에 따라서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마지막 배웅을 하러 막 굉장히 황급하게 가서 못 봤대. 일이 해야 되는데 이미 배가 떠났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 이런 게 딴 사람 전원에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바사니오한테 그 전에 와 이렇게 돈도 많이 되고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 와서 나 돈 좀 줘. 나 이제 가서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돈도 많고 하니까 막 갚고 어쩌고 이리 그동안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요새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안토니오가 상인이 친구 이 포샤하고 결혼한 남자를 좋아했던 걸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동성애적인 관계가 있는 걸로 해석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렇지만 친구가 나는 야를 좋아하는데 야는 그냥 나를 친구로만 좋아해. 하나의 그 파트너로 생각 안 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게 슬프겠어요. 그리고 야가 배를 타고 이제는 청혼을 하러 가니까 슬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돈 빌려줘가지고 이제 그 불고기 1인분 딱 뜯기면 죽게 생긴 거잖아요. 죽기 전에 한 번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죽기 전에 한 번 얼굴만 봤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감정이 아니거든, 그죠? 대단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면 안 와도 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냥 돈 때문에 왔다 이러면 아, 그래도 내가 야도 나를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죽으면 뭐 원이 없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면 그것도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냥 보면 또 그런 것들은 약하게 드러나고 감추어져 있는데 이럴 때 포샤가 이걸 편지를 딱 보고 남편이 이제 첫날밤을 보내지 않았지만 남편이 얼굴이 하얘졌다고 그랬잖아요. 딱 보고 아, 얘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남자를 내 걸로 못 맹거는구나.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은 3분의 1, 저 남자가 3분의 2가 있구나. 이걸 딱 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자를 잘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만약에 죽었다. 그 남자가 죽으면 가장 죽음을 반대할 사람은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죽는 걸 가장 막아야 될 사람은 포샤 여자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이 남편은 영원히 그 남자 생각에 자기를 그들도 보지도 않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 그죠? 그 만약에 바사니오는 친구 죽었다고 슬퍼하다가 몇 년 지나면 그건 끝나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죽고 나서 세월이 약이라고 해서 까먹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죽었다. 이거 자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생각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던가 아닌가 이러고 하면 이제 막 이 결혼 생활이고 뭐이고 없는 겁니다. 포샤는 그걸 딱 하니까 꼭 죽어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남자를 살려야 돼요. 또 살리기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살리되 둘이 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이 사람이 사모님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얘 옆에 을신도 안 할게요. 뭐 좀 더 속된 표현을 하면 내가 앞으로 바사니오한테 절대 끌떡거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혼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이 친구가 절대 그대를, 포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는 우리가 조금 달리 해석을 하면 이 남자로부터 영원히 떠나겠소. 이제 이 남자를 당신에게 고스란히 바칩니다. 내 목숨도 살리려고 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포샤는 그러니까 이 재판 이 장면이 왜 있는가? 결국 포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기 남편을 완전히 자기 끌로 이렇게 이제 뭡니까? 딱 잡는 그런 재판이 없어서는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재판이 오히려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간다 해놓고 또 와서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재판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지. 그렇게 보면 이 반지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막 야한 대사도 많이 나와요. 반지를 두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안토니오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렇잖아, 그죠? 망했잖아, 그죠? 그래도 표시는 안 냈지만 좋아하는 남자 하나 있었는데 이 자식이 이제 완전히 갔어. 이제 돈도 하나도 없어, 자기는. 배가 난파됐으니까. 그러면 또 이게 이 연극이 비극이 아니고 코미디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즐겁게 끝나야 되거든요. 즐겁게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 안토니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우리가 고민. 그럼 안토니오 그냥 놔둬.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찌 됩니까? 그 안토니오가 바사니오한테 와서 야, 나 뭐 잘 데도 없고 이제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면 좋겠노? 그러면 눈치 봐감수로 우리 집 저 아랫방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살다 보면 안 생기는가? 생기다가 칩시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연극으로 좀 약간의 비약인데 포샤가 당신 앞으로 온 편지가 한 통 있대요. 그러면서 편지를 쭉 읽어줘. 너무 편지를 지가 읽어요. 난파당한 줄 알았던 그 배들이 다 무사히 귀환해가지고 항구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요. 그래서 이제 이리 보면 이 연극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 최후의 승리자는 포샤입니다. 바사니오는 승리자가 아니고 뭐 줄 잘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사니오 그 이제 포샤 남편은 이래서 뭐 중요하고 저래서 의미가 있고 뭐 어떤 그 비평가나 이론가들도 별로 따지질 않아요. 그 사람 주인공으로 치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의 진행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오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자기 일생이 자기의 이 생각과 사랑이 완전히 꺾어지고 이러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패배하지만 남자 하나를 이제 까먹어. 바사니오만 버리면 재산은 또 다시 다 찾아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살면 돼, 이제. 그렇지만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곧 죽을 사람은 샤일록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포샤의 관점과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보통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낭만적인 코미디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랑을 이루고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기 전에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거 그 당시 무대에서 할 수 없으니까 막 춤추고 이래 하는 걸로 코미디로 끝나요. 그런데 안토니오는 그렇게 춤출 입장도 아니야.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특히 뭐 샬록은 춤이 아니라 막 이건 뭐 죽고 싶은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저도 뭐 그런 축에 속하지만 이걸 코미디, 낭만적 코미디가 아니고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삼는 게 문제극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어짜작하는 긴 걸로 몰라요. 누가 주인공인 것도 헷갈리고 도대체 결론이 뭐인 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100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이 안 되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문제극이라 부르자. 그 보면 이제 이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자해는 자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 다음에 트로일러스 앤 크레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트로일러스 앤 크레시다는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 전쟁에 보면 막 영웅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웅,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하고 헥토르가 최고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완전히 잡놈이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끝도 어찌 끝나는 거 몰라요. 일이 이상하게 끝나는 것들이. 그렇게 이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게 말하면 상식의 측면, 아니면 이전에 봐왔던 측면에서 작품을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셰익스피어에서 많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못 봤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만 볼락하니까 그러지, 시각을 조금 바꾸고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관점들도 인간 삶 속에 굉장히 있는 걸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이제 많이 다루고 이런 연극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니스의 상인을 제가 이제 몇 개로 하나 준 데도 보면 주인공이 누구인가? 주인공을 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취해야 될 것과, 그리고 또 취하기 어려운 대립되는 것이 우리 관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남이 가르쳐 준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셰익스피어 작품, 특히 이제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샤일록을 세게 보면 포샤의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근데 포샤의 이 부분을 우리가 세게 하다가도 와, 이 사람 너무하다. 너무, 예를 들어서 샤일록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이리 되면 셰익스피어 작품에 흔히 나오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공감할 주인공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모호한 작품이 베니스의 상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니스의 상인을 골라서 한 겁니다. 특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데 베니스의 상인 하면 다 알아. 근데 사실 그래, 아는 걸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 자식 알면서 왜 그래? 이거 말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니스 상인을 이리 봤듯이 다른 것들도 한번 조금 달리도 한번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러려고 하면 사실 어떤 소통도 해도 애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제 셰익스피어 인문학에서 작품을 한다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베니스의 상인으로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